안녕하십니까. 사주 해커스의 정인입니다. 쉽게 배우는 사주 명리, 이번 시간은 편인 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인 정인이란 거는 자, 오행에서 목화 토금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나가지만은 자, 위에서 목에서 수를 바라보면 물을 바라보면 수생목이 되는 거죠. 수생목. 그러다 보니까 이 수란 것은 나를 살려주는 존재, 생아자가 되는 겁니다. 생아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편정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편정인, 나를 살려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인정인. 자, 첫 번째 편인은 자, 편이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좋지 않다는 의미로 나옵니다. 편제, 평관,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빼고는 또 상관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뭐 투쟁성 아니면 뭐 경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특히 편인의 경우는 주된 성향은 투쟁성과 용두사미를 의미한다라고 나옵니다. 용두사미.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중점을 두고 싶은 거는 이 용두사미란 말에 조금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용두사미. 편이라는 것은 이렇게 복과 수명을 해치는 망나니 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고독, 그 다음에 이별, 생난, 그리고 밥그릇 깨진다. 다른 말로 하면 도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인과 사주상의 식신이 같이 앉아 있으면 편인은 식신을 해치는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 식신이란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신이 주신 그런 선물 아니면 내가 뭐 나에게 들어오는 뭐 음식, 식복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은 식신과 편인이 잘못 앉아 있을 경우는 이 편인이라는 것이 식신을 해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닥 좋은 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보통은 의심이 많으며 많이 있을 경우는 끈기가 약함을 보여준다. 특히 이 편인과 정인이란 거는 인수를 뭐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성. 이 인성이란 거는 뭐냐면 뭐 진짜 사람의 어떤 인성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편인과 정인 이 두 가지는 나를 살려주는 존재, 나를 태어나게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어머니라고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엄마와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모든 사주가 마찬가지지만은 많으면 빼주고 모자라면 채워주는 건데 만약에 내가 신약사주일 때 내 몸이 약할 때 이 편인은 내 몸을 보호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성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도 좋은 성분도 너무 많이 있다 보면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주상에 편정인이 조금 많이 있는 경우는 자, 내 사주에 엄마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많다는 거죠. 어머니가 많으면 어떨까요? 많은 어머니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겠죠. 그러면 나의 힘이 조금 내가 스스로 하려는 그런 의지력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의지력이 굉장히 약하다. 특히 편정인이 많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선택 장애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편인 정인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선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비. 선비는 학자, 학문, 공부. 이것도 적당히 있어야 좋겠지만 너무 많이 있으면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편인 같은 경우는 보통 머리가 좋고 눈치가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할 수 있죠. 특히 이 편인들이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요. 그 다음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의심이 많기 때문에 쉽게 가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두고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보통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빠르며 손재능 특히 예술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뭐 손재능이 좋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이 특히 편인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예술가도 있겠지만 특히 뭐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약사, 간호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정인인데 정인은 다른 말로 하면 인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요즘에는 정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지혜와 총명함, 그 다음에 학문, 덕, 자비심을 나타낸다. 특히 이 정인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주상에 가장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뭐 비경겁제, 식신상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정인, 정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본인 사주에 정인, 정관이 있다 그러면 내 사주에는 참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구나. 특히 이런 정인, 정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가 도덕과 윤리를 지킬 줄 안다. 반듯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정인 혹은 정인격의 경우는 공부를 잘한다. 특히 정인과 정관이 같이 앉아 있다든가 아니면 이것들이 좀 잘 앉아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학자적 기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명예와 출세, 부를 상징하며 효자가 많다. 그쵸?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 나를 바라보는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효자가 많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선비기질, 특히 정인이 좀 있는 분들, 많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선비의 기질이 조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선비의 기질. 선비의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항상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한다. 아니면 천자문을 외운다. 딱딱한 느낌이 되겠죠. 대화를 할 때도 로봇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천자문을 외우고 있겠죠. 딱딱한 느낌. 그 다음에 이 관성이 없이 이 인성만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기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왜 그렇게 이기적인 성향이 강하냐? 나를 바라봐주는 엄마들이 많고 그 엄마들이 온통 나만 쳐다보고 있고 좀, 좀 나를 위로 좀 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좀 잘나 보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조금 이기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계시고요. 특히 선생님 사주에 이런 편적인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편인 정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외국하고도 인연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국.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외국에서 살아주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편인 정인을 하는데 특별하게 제가 예를 한 개 가지고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제가 저번에 한번 보다 보니까 이 인성이 많더라고요. 인성. 사주를 보시면 이제 보통 이제 인터넷에 떠 있는 사주를 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사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걸 토대로 사주를 본다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 사주 같은 경우는 을목일생입니다. 을목일생. 을해일지고요. 임진년에 개축월에 그다음에 을해일에 그다음 병술시가 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유독 이제 도드라지게 보이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정인, 편인, 정인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인성이 3개나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보시는 분들이 다 다르겠지만은 사주에 보면 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관성. 그 관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한다면 평관정관이라는 거겠죠. 이 평관정관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한다면 결단력, 어떻게 보면 컨트롤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본다 그러면 정인, 편인, 정인, 인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주겠죠. 인성이 많다. 인성이 많다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딱딱한 느낌,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원리 원칙을 좀 따진다. 조금 뭐라 그럴까 어떤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단을 확 내리지도 못하고 조금 선택 장애가 오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뭐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제가 이거 보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 중국에 따라가는 경향이 많다, 뭐 중국 눈치를 본다 이런 경향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게 인성이 작용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사주에 이분 같은 경우가 만약에 사주에 관성이라는 게 들어와 있다. 평관 정관이 많다 그러면 어떤 결단을 쉽게 내릴 수 있겠죠. 확실하게 이거면 이거다, 저거면 저거다 내릴 수가 있겠지만 너무 많은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양자택일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음. 저기 밑에 보시면 상관이라고 있지만 이 상관은 뭐 관이라고 치지만은 뭐 진짜 제대로 된 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관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사주에 보면 편인 정인이 많다. 편정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인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인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 국정을 추진할 때 너무 끌려가는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말을 듣자 그러니 저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저 말을 듣자 그러니 저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가운데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또 이제 이 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 관이란 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책임감, 어떤 의리 이런 걸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분이 저번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이것저것 많이 했다라고 얘기 나오겠지만은 정작 세월호 사건에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이 세월호를 이끄는 거기 선장이었다면 과연 이 학생들을 다 구하고 나왔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음.
인성이 많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것저것 고민을 막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시간을 많이 끌겠죠. 시간을 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 구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관성이 들어있다면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사람 먼저 구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지금 뭐 그렇게 해서 뭐 한국에서 뭐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않고 있지만은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인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국정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본다. 보다 보니까 남의 눈치도 많이 보고 특히 이것저것 따지는 성향이 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일 결과물보다도 결과물 전에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이 편견이 많은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방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관자. 내가 그 일에 직접 뛰어지지 않는다. 대신 멀리 쳐다보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성이 많기 때문에 직접 물론 뭐 보는 사람 눈이 많기 때문에 뛰어드는 경향 이렇게 서 이것저것 하는 게 보이긴 보이지만은 어떤 결정 국정을 운영하는 그 결단력에 대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인성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몰라요. 이거를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뭐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것저것 국정 사업 같은 걸 보신다 그러면 아마 이 인성이 많이 작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귀를 기울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성이 많다는 거는 제가 이제 이런 걸 표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문재인 요즘에 제일 핫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사주가 쫙 보니까 인성이 많더라고요. 인성이 많고 자 인성이 많고 관성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이기적인 성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기 위주, 자기 위주라는 게 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12포테온하고 12신사를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